자, 잔차의 독립성 검정에서 DW 통계량에 대한 근사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이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논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근사적인 방법보다는 원래 전통적인 통계적인 잔차의 독립성을 검토하는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 SPS 자체에서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엑셀 에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와 같이 동일한 소가격인데요. 자, 이 데이터를 읽어 드려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관회기. 자,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소가격을 지정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연결하면 교재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교재에서 적합된 상태가 뭐였죠? 이게 소생산량이 빠졌죠? 네. 그렇게 해서 적합을 했을 때 DW 통계량이 1.2 정도 됐어요. 예, 더빈 왓슨 통계량이 1.2 정도 된 걸로 나타났어요. 자, 다중회기로 와서요. 연도는 빼고요. 소가격을 정속분수, 소생산량을 같이 넣어보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 DW 통계량이 1.1이에요. 예, 그 다음에 소생산량을 빼보면 DW 통계량이 1.2428, 그러면 1.24, 28에서 반올림 돼서 1.243이 된 거죠. 예, 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자, DW 통계량의 이제 검정을 하는 방법론인데요. 여기 검정 및 분석 시트로 오면 DW 통계량이 1.2428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얹어 보면 DW 통계량에 대한 검정 방법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 0에서 DW 통계량의 로어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DL은 로어를 0에서 로어까지 계산이 만약에 계산된 값이 요 범위 내에 들어오면 이거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양의 자기상관을 가진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D의 로어와 D의 어퍼를 계산한 DL과 DU 값 사이에 있으면 양의 자기상관인데 아마 양의 자기상관이 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강한 양의 자기상관이고 여기는 양의 자기상관을 가질 것이라고,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DU와 여기 보시면 4 빼기 DU거든요. 4 빼기 DU, 즉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가 되면 독립이다, 이렇게 하는 근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간을 설정해서 검토하는 방법론이에요. 자, 그래서 4 빼기 DU와 4 빼기 DL 그 사이에 값이 계산되면 이건 음의 자기상관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거고, 이 4 빼기 DL과 4 사이의 값을 가지면, 그러니까 2에서 이제 4 사이에서 구간을 이렇게 정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DL과 4 빼기 DU와 4 빼기 DU 사이에는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2에 가까워지면이 아니라 그 구간을 정확히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강한 양의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검정법을 여기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적합한 이 모형식에서의 이제 크리티컬 DW의 기각력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로어는 DI인데 그것이 1.283이고 어퍼는 DU인데 1.653 나타났어요. 물론 DW 범위는 0에서부터 4 사이의 값을 가지죠. 그 다음에 4에서 DU 값인데 이게 2.347이고 4 빼기 DL인데 2.717이에요. 그래서 95% 컨피던스 리밋에서의 양의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려진 거예요. 1.2428이니까 1.2428이면 이게 이제 여기를 보면 양의 자기상관이니까 요거죠, 요거. 0에서 DL까지 값. 그러니까 0에서 DL까지 값이 DL이 1.283이에요, 여기가. 283이니까 저거보다 크죠. 그래서 요 계산된 이 더비나슨 통계량은 0에서 1.283이라는 이게 이제 결국 이게 DL 값인데 요 사이에 이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강한 양의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95%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1차 자기상관을 계산해 볼 때 0.3491 정도 된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강한 양의 자기상관을 가진다라고 지금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1.2428은요. 자, 이제 요거를 모형을 좀 바꿔볼까요? 자, 소생산량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1.1이 됐다고요. 소생산량을 빼고 계산하면 1.2 정도 됐어요. DW가. 물가지수 빼볼까요? 물가지수를 빼면 0.7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돼지닭을 빼보면 0.6 정도 됐죠. 자, 이 두 개를 넣어보면 0.91. 소생산량을 집어넣으면 1.2. 결국 뭐 요 정도 값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근처에 가기는 참 쉽지 않죠. 자, 그렇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넣고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요. 모형 비교에서 보면, 자, 모형 비교에서 보면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소생산량을 빼면 DW가 1.2 정도 되고, 그걸 이제 검정할 때는 여기에서 와서 DW 통계량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요 다중회귀 모형의 그 1.1이에요. 모형 비교에서 추가하고 제거하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검정 및 분석은 다중회귀에서 적합된 이 모형에 대한 DW 통계량을 가지고 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에 포함했다 제거했다 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해도 여기에서는 DW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형에서 가장 적합된 모형의 식을 찾고 여기서 소생산량을 제거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다중회귀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소생산량을 빼고 적합된 이 모형식으로 설정을 하고 검정 및 분석에 돌아와서 DW 통계량이 같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검정을 하면 되는데, 보다시피 결론을 이와 같이 그냥 출력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양의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95% 컨피던스 리밋으로 결정했을 때 양의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이 연가설은 잔차들은 연속적으로 상관되어 있지 않다. 독립이다. 그래서 이
독립이라는 가설을 기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관돼 있는데 양의 자기 상관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페스 자체에서는 그러한 분석을 정밀하게 해주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컨설턴트한테는 뭐 그냥 근사적인 값으로 그냥 사용해도 돼요. 이에 얼마나 가깝게 접근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냥 결정해도 되지만 논문을 수행하는 사람들, 학술적인 연구 논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DW 통계량을 가지고 잔차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서 반드시 실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 엑셀의 요 에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엑셀에서 적용을 한 이 결과물들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가져가도 돼요. 예. 이게 지금 마우스가 너무 민감해져 있어 가지고 키보드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새로 열기를 하나 해놓고 이 새로 연 파일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포맷이 됐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명령문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숫자로 해주면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라는 값이 이렇게 적혀지기 때문에 요 0에서부터 1.2283까지의 요 값이 들어가므로 이것을 그대로 논문에서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텍스트로 그냥 설명으로 적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논문을 작성하면 수월하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